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전염병, 기묘한 물질과 쿼크별의 비밀.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입자가 지구 전체를 순식간에 지름 100m짜리 거대한 고기 단자로 뭉개버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우주의 재앙이나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를 떠올릴 때면 보통 도시 크기의 거대한 소행성이 맹렬한 속도로 날아와 지구와 충돌하거나 태양계 전체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블랙홀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모습, 혹은 이웃 별이 폭발하며 내뿜는 엄청난 에너지의 감마선 폭발이 지구의 대기를 순식간에 불태워버리는 아주 거창하고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현상들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런 우주적 재난들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충분히 파괴적이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형태의 파괴자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이나 별 크기의 거대한 천체가 아니라 현미경으로 아무리 배율을 높여도 관찰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미세하고 아주 작은 아원자 단위의 입자 단 하나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생명체의 호흡기나 혈관에 침투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바이러스 따위가 아니라 아예 우주를 이루는 물질, 그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를 파괴하고 감염시켜버리는 무자비한 물리학적 전염병이라면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들과 양자역학자들은 물리학의 한계점 너머에 존재하는 이 섬뜩하고도 기괴한 개념을 기묘한 물질, 영어로는 스트레인지 매터라고 부릅니다. 대체 이 기묘한 물질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우주 공간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존재 중 하나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매우 심각하게 지목하고 있는 걸까요? 이 무시무시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안정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기초부터 아주 철저하게 흔들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넘기며 만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액정, 목을 축이기 위해 매일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심지어 여러분의 자아를 담고 있는 따뜻한 피부와 단단한 뼈, 흐르는 혈액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한 것들은 원자라는 아주 작은 레고 블록 같은 입자들로 촘촘하게 연결되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숱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원자를 더 깊이 쪼개어 보았고, 원자의 중심에는 양의 전하를 띤 양성자와 전하가 없는 중성자가 아주 단단하게 뭉쳐있는 묵직한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하지만 물리학자들의 지독한 호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자 가속기라는 거대한 기계를 이용해 물리학의 돋보기를 더 깊숙한 미시 세계로 들이댄 결과 양성자와 중성자조차도 우주의 가장 근본적이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내부 깊은 곳에는 업쿼크와 다운쿼크라고 불리는 훨씬 더 작고 본질적인 덩어리들이 강력한 핵력이라는 끈적한 힘에 의해 갇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평범한 물질들, 지구상의 바위도, 태양의 뜨거운 가스도, 여러분의 심장도 모두 오직 이 두 가지 종류의 쿼크들이 그저 다양한 방식으로 모이고 결합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홀로그램 같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한 번쯤 교양 과학 서적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들어봤을 법한 일상적이고 매우 평범하며 지루할 정도로 안정적인 과학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거대하고 미스터리한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얌전하고 평범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영원히 내버려두는 인자한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좁고 안전한 지구에서 멀리 벗어나 빛의 속도로도 수천 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우주 깊은 곳,
거대한 별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장엄하고도 폭력적인 현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최소 8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무거운 초거대 항성들은 수십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중심부에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을 맹렬하게 태우며 엄청난 에너지와 빛을 우주 공간으로 뿜어냅니다. 중심부의 뜨거운 핵융합 반응이 뿜어내는 밖으로 팽창하려는 거대한 폭발력과 별 자신이 가진 엄청난 질량이 만들어내는 안으로 무너지려는 끔찍한 중력이 아슬아슬하고 기적적인 균형을 이루며 별의 아름다운 둥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우주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의 마지막 단계, 즉 가장 무겁고 안정한 원소인 철파이 융합되어 만들어지고 나면 별은 더 이상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내부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며 버티던 힘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수십억 년 동안 억눌려 있던 끔찍하고 무자비한 중력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며 별의 외곽을 이루고 있던 수조톤의 물질들을 텅 빈 중심부를 향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일제히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무지막지한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파는 반작용으로 튕겨져 나가 별의 바깥 껍질 전체를 우주 공간으로 갈기갈기 찢어 날려버리는 우주에서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인 초신성 폭발 슈퍼노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곳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화려하고 찬란한 폭발의 잔해가 아니라 그 폭발의 중심부에 쓸쓸히 남겨진 채 죽어가는 별의 심장, 바로 완전히 붕괴된 찌그러진 핵입니다. 초신성 폭발 직후 물질이 날아간 중심부에는 오직 엄청난 질량과 그 질량이 만들어내는 가공할 만한 중력만이 남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남은 물질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심부의 압력은 인간의 얄팍한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원자 내부 공간의 99.99%를 차지하고 있던 텅 빈 공간은 이 압력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완전히 으스러져 버립니다. 심지어 원자핵 주위를 여유롭게 돌고 있던 전자들마저 엄청난 중력에 떠밀려 원자핵 내부의 양성자 속으로 강제로 처박히게 되고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지면서 몽땅 중성자로 변해버리는 물리학적으로 극도로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압착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주에서 가장 섬뜩한 요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압력으로 뭉쳐져 탄생한 천체가 바로 블랙홀 다음으로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기괴한 성질을 지닌 죽은 별, 중성자별 뉴트론 스타입니다. 여러분, 중성자별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성자별은 겨우 서울시만 한 크기, 즉 지름이 약 20km 남짓한 좁디 좁은 구체 안에 우리 거대한 태양 전체의 질량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질량을 억지로 꾹꾹 밟아 구겨 넣은 미친 상태입니다. 이 별의 밀도가 얼마나 끔찍하게 높은지 만약 여러분이 특수한 숟가락으로 중성자별에서 각설탕 크기 혹은 티스푼 딱 하나 분량의 물질만 퍼낸다고 가정한다면 그 작은 덩어리의 무게만 무려 10억 톤에서 100억 톤에 달할 것입니다. 이는 지구상에 우뚝 솟은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 전체의 묵직한 바위 무게와 완벽하게 맞먹는 엄청난 질량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밀도를 가진 중성자별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아는 화학이나 일반 물리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중성자들만이 서로 빽빽하게 아주 징그럽게 뭉쳐서 마치 도시 전체 크기만한 거대한 단 하나의 원자핵처럼 존재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중력을 이기기 위해 중성자들이 서로 겹치지 않으려는 양자역학적인 미시적 반발력, 즉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 엑스클루전 프린시플에 의한 중성자 축퇴합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 끔찍한 중력의 파괴적인 힘에 맞서 겨우겨우 중심부의 붕괴를 버티고 있는 몹시 아슬아슬한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한 끝일까요? 우리가 중성자별이라는 이 극단적인 한계점마저 넘어서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주 공간을 떠돌던 중성자별이 우연히 근처를 지나는 다른 불쌍한 별의 물질을 진공청소기처럼 끊임없이 빨아들이거나 혹은 중력에 이끌려 두 개의 거대한 중성자별이 맹렬한 속도로 충돌하여 질량이 한계를 초과해버린다면 결국 우주 최강의 중력을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이 튼튼한 중성자들조차 한계점에 도달하고 맙니다. 물리학자들이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리미트라고 부르는 질량의 절대적인 임계점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 별의 중심부에서는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물리학적 상식과 법칙이 산산조각이 나는 두 번째 끔찍한 내부 붕괴가 일어납니다. 블랙홀이 되기 직전에 엄청난 임계 상황 속에서 극한으로 치솟은 압력과 수조도에 달하는 미친 온도에 짓눌린 중성자들은 결국 자신의 둥근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마치 과일의 껍질이 터져버리듯 완전히 액체처럼 녹아 해체되고 맙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중성자라는 단단한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업쿼크와 다운쿼크들이 마침내 강력한 핵력의 속박을 끊고 자유롭게 풀려나며 별의 중심부는 개별 입자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쿼크들이 끈적끈적하게 뒤엉켜 파도처럼 흐르는 거대한 초고밀도의 바다, 이른바 초유체 쿼크 수프 쿼크루온 플라스마 상태로 기괴하게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주는 단순히 쿼크들을 좁은 공간에 억지로 풀어놓는 것에서 만족하며 멈추지 않습니다. 이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초고밀도와 극강의 고에너지 상태의 쿼크 수프 내부에서는 격렬한 양자역학적인 요동과 압박이 발생하고 놀랍게도 기존에 평범하게 존재하던 업쿼크와 다운쿼크 중 정확히 절반가량이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하며 완전히 새롭고 무거운 형태의 변종 입자로 변이하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자들은 도저히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 무겁고 기괴하며 수수께끼 같은 입자를 향해 스트레인지 쿼크, 즉 기묘한 쿼크라는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오싹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 죽은 별의 중심부는 우리가 흔히 아는 평범한 업 쿼크, 다운 쿼크, 그리고 새롭게 진화하여 태어난 스트레인지 쿼크가 완벽한 1대1의 수학적 비율로 단단하게 섞여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제3의 물질로 빈틈없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자 우주 최악의 악몽이라 불리는 기묘한 물질 스트레인지 매터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역사적이고 파괴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중심부 아주 깊은 곳부터 바깥쪽 표면 근처까지 이 기묘한 물질의 됨으로 완전히 가득 차버린 소름 끼치는 별을 우리는 일반적인 중성자별을 넘어선 진화의 최종 형태 쿼크별 쿼크스타 혹은 기묘한 별 스트레인지 스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묘한 물질이 왜 그토록 끔찍하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저 중성자보다 밀도가 아주 조금 더 높은 우주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존재하는 또 다른 무겁고 희귀한 물질 덩어리일 뿐이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묘한 물질이 그저 특이한 천체 현상을 넘어서 우주 전체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는 진짜 이유는 이 물질이 어쩌면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의 바닥 상태 True Ground State일지도 모른다는 물리학계의 매우 섬뜩하고 진지한 가설, 즉 에드워드 위튼 같은 천재학자들이 주장한 보드머 위튼 가설 바드머 위튼 하이포테시스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법칙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항상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에너지가 낮고 주변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끝없이 이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위태롭게 놓여있는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산 아래 깊은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려 하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두면 열 에너지를 주변에 빼앗기며 결국 식어서 주변과 똑같은 차가운 온도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법칙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평범한 원자들, 양성자와 중성자로 아름답게 이루어진 나무, 철, 산소 같은 일반적인 물질들은 과연 양자역학적으로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일까요? 놀랍게도 학자들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일반 물질들의 상태가 사실은 우주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대적인 바닥 상태가 아니라 그저 산비탈 중간에 파인 아주 얕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처럼 임시로 운 좋게 안정된 척하고 있는 준안정 상태 미타스타빌리티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만약 기묘한 물질이 지닌 1대1대1의 쿼크 결합 구조가 우리가 아는 일반 물질의 결합 구조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낮고 물리적으로 더 완벽하게 꽉 짜맞춰진 이 우주가 처음부터 도달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던 궁극적인 최하단의 안정 상태라면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기묘한 물질의 가장 소름 끼치고 치명적인 특성, 즉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대적 전염성, infectiousness이 발동하게 됩니다. 기묘한 물질은 엄청난 밀도를 가진 그 자체로 완벽하게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우연히 자신과 접촉하게 되는 모든 평범한 일반 물질들을 억지로, 강제로 자신의 낮은 에너지 상태로 끌어내려 완전히 똑같이 변환시켜버리는 끔찍하고 이타적인 동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덩어리의 기묘한 물질이 우주를 떠돌다가 평범한 수소 원자나 철, 원자 같은 일반 물질의 양성자나 중성자와 살짝 스치듯 부딪히는 그 짧은 순간, 기묘한 물질은 즉각적으로 일반 물질 내부의 양자역학적 결합을 파괴해 붕괴시키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평범한 업 쿼크와 다운 쿼크들을 억지로 비틀어 일부를 스트레인지 쿼크로 변환시킨 뒤 자신과 완벽하게 똑같은 기묘한 물질의 구조로 흡수하여 동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공포 영화에서 정체불명의 외계 바이러스나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1호 좀비가 지나가던 멀쩡한 사람을 물어뜯으면 그 사람의 세포가 순식간에 변이하여 그 즉시 똑같이 피를 갈구하는 좀비로 변해버리듯, 기묘한 물질은 원자 단위라는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는 기계적이고 완벽한 연쇄 감염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높은 에너지 상태의 일반 물질이 완벽하게 안정한 기묘한 물질로 강제로 변환될 때는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남는 여분의 엄청난 양의 결합 에너지를 빛과 열, 그리고 방사선의 형태로 바깥으로 격렬하게 방출하게 되는데, 마치 화약이 터지며 불꽃을 뿜어내듯 이 방출된 에너지가 다시 주변에 얌전히 있던 다른 평범한 원자들을 강하게 타격하고 자극하여 변환과 감염의 속도를 걷잡을 수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과학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우주적 재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상세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만 년 전, 우리 은하계 저 멀리 수천 광년 떨어진 어느 어둡고 차가운 구역에서 두 개의 거대하고 기괴한 중성자별 혹은 쿼크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끔찍한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죽음의 나선을 그리며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맹렬한 속도로 충돌하여 산산조각나는 거대한 우주적 대재앙인 킬로노바 사건이 발생했다고 아주 사실적으로 가정해 봅시다. 이 우주적인 대충돌의 엄청난 여파로 우주 공간에는 태양이 평생 뿜어낼
에너지를 단 1초 만에 방출하는 눈먼 감마선 폭발의 섬광과 함께 시공간 자체를 연못의 물결처럼 일그러뜨리는 강력한 중력파가 우주 전역으로 맹렬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파괴적인 충돌에 엄청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꽉 뭉쳐져 있던 별의 중심부가 파괴되면서 그 안에 고이 숨어있던 기묘한 물질의 아주 작은 파편들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들처럼 우주 사방으로 무서운 속도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끔찍한 탄생의 순간을 거쳐 차가운 우주 공간으로 무자비하게 흩뿌려진 기묘한 물질의 미세한 파편 덩어리들을 과학자들은 스트레인지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트레인지렛은 크기가 일반적인 탄소 원자핵이나 철 원자핵 정도의 크기로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볼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작지만 그 조그만 공간 안에 담긴 밀도와 질량은 소행성 하나와 맞먹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우주에 침묵하는 암살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을 빛의 속도에 가까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며 거대한 성운을 통과하고 거대한 블랙홀의 중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수억 년, 아니 어쩌면 수십억 년 동안 멈추지 않는 끝없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지극히 평범하고 맑은 날,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공간을 정처 없이 떠돌던 수족의 스트레인지렛 파편 중 아주 재수없게도 단 한 개의 조각이 우연히 우리 태양계가 있는 오르트 구름을 통과하여 푸른 행성 지구의 대기권을 향해 정확한 각도로 돌진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를 지키는 방패인 대기권을 돌파할 때 유성들이 타오르며 뿜어내는 엄청난 마찰열이나 공기 저항도 이 작고 기괴한 입자에게는 티끌만한 영향조차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게 단단히 결합되어 있고 밀도가 끔찍하게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석이나 소행성처럼 대기권에서 열에 타서 소멸하거나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지 않고 완벽히 온전한 상태를 유지한 채 지표면을 향해 초음속을 아득히 뛰어넘는 속도로 조용히 추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작은 입자가 공원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피부 한가운데 혹은 도시의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이나 광활한 태평양 바닷물 표면에 닿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인류의 장구한 역사와 문명은, 아니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의 존재 자체는 우주의 역사책에서 영원히 그리고 아주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스트레인지렛이 충돌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끔찍한 물리적 고통을 뇌에서 인지할 시간도, 무언가 파괴되는 거대한 굉음이나 폭발음이 고막을 때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스트레인지렛과 최초로 접촉한 지표면의 일반 원자가 그 즉시 구조가 완전히 붕괴하며 더 무거운 기묘한 물질로 강제로 변환되고, 이 과정에서 뿜어져 나온 막대한 양자적 핵에너지가 100만 분의 1초, 아니 10억 분의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시간에 바로 옆에 꼭 붙어있던 다른 수십억 개의 산소 원자, 질소 원자, 탄소 원자들을 또다시 무자비하게 감염시킵니다. 이 원자 단위의 치명적인 연쇄 반응은 마른 숲에 산불이 번지듯 서서히 퍼져나가는 수준이 절대 아니라 마치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한 무시무시한 파동이 되어 지구 내부의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가리지 않고 지구 전체의 모든 물질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폭발적으로 팽창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딛고 서 있는 단단한 땅, 폐로 깊이 들이마시는 투명한 공기, 생명의 요람인 푸른 바닷물, 인간이 쌓아올린 우뚝 솟은 철근 콘크리트 빌딩 숲,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 명의 인류와 셀 수 없이 많은 동식물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뼈와 살의 원자들이 마치 거대한 폭탄을 맞은 도미노가 한꺼번에 무너지듯 차례대로 붕괴하며 극한의 밀도로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단 몇 분, 혹은 물리적인 반응 속도에 따라서는 불과 몇 초라는 아득한 찰나의 시간 만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왔던
지름 1만 2,000km의 거대하고 생명력 넘치던 푸른 행성 지구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우주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 빈자리에는 오직 붕괴 이전 지구 전체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질량과 중력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름이 겨우 100m, 기껏해야 축구장 하나 크기 정도로 극도로 기괴하게 쪼그라든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온 초고밀도에 펄펄 끓어오르며 기괴한 빛을 내뿜는 기묘한 물질의 아주 작은 구슬만이 덩그러니 남아 태양 궤도를 돌게 될 것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달이나 우주 정거장 혹은 화성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바라본다고 가정한다면 지구는 우주 영화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며 화려하고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텔레비전 전원을 끄는 것처럼 순식간에 시야에서 감쪽같이 그리고 끔찍하게 고요하게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질량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달의 공전 궤도나 태양계의 중력 밸런스에는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알던 지구의 부피는 완벽하게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묘한 물질이 우주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불리는 진정한 공포의 실체입니다. 만약 거대한 우주의 소행성이 맹렬한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모아 핵미사일을 쏘아 올려 궤도를 살짝 수정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거나 아니면 수백 미터 지하의 거대한 벙커를 파고 숨어 소수의 인류라도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지구를 침공한다면 우리는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듣고 처절하게 저항하며 싸울 기회라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기묘한 물질의 미시적인 전염 현상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입자 물리학 법칙이 강제로 집행하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붕괴 과정이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당장 엄청난 과학 발전을 이루어 가진 그 어떤 최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은 방어막 혹은 전자기장 필드로도 원자 단위에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이 근본적인 재배열 현상을 단 1mm도 막아낼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두껍고 강력한 방어막을 겹겹이 친다 해도 그 방어막을 구성하는 원자들조차 스트레인지렛에 닿는 바로 그 순간 감염되어 기묘한 물질의 일부로 변환되어 버릴 테니까요. 심지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섬뜩하고 기괴한 물리학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목소리 높여 들려드리고 있는 바로 이 평화로운 순간에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 저 멀리 어두운 심연 어딘가에서는 이름 모를 무거운 중성자 별들이 수천 년 전 충돌을 일으키며 수십조 개의 스트레인지렛 파편들을 칠흑 같은 우주 공간 전역으로 총알처럼 뿜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우 과감하고 도발적인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리 우주의 전체 질량과 에너지 중 무려 약 27%라는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도무지 어떤 관측 장비로도 그 실체나 정체를 전혀 알 수 없어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미스터리한 존재, 즉 암흑물질 다크매터의 실체가 사실은 빅뱅 초기 우주의 극단적인 혼돈 속에서 무더기로 만들어졌거나 쿼크별의 충돌로 깨어져 나와 우주 전역을 보이지 않게 가득 채우며 떠돌고 있는 무수히 많은 스트레인지렛, 입자들의 거대한 무리일지도 모른다는 소름 돋을 정도로 매혹적이고도 끔찍한 가설을 진지하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학자들의 이 섬뜩하고 직관적인 가설이 아주 조금이라도 현실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이라면 우리 80억 인류는 사실 끝없이 넓은 우주라는 거대하고 고요한 지뢰밭 한가운데를 언제 발밑에서 터질지 모르는 수억 개의 투명한 시한폭탄들을 매일매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눈을 가린 맹인처럼 위태롭게 우주 공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아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흔히 경이롭고 무안하며
아름답다고 입을 모아 찬양하는 이 거대한 우주는 사실 생명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저 평화롭고 인자한 캔버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영원한 공허의 어둠 속에는 우리가 가진 알량한 지식으로는 감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조차 없는 철저하게 피도 눈물도 없는 물리학의 비정한 수학적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기괴한 비밀들이 무수히 웅크려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다룬 기묘한 물질, 그리고 우주를 떠돌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입자 스트레인지렛의 존재는 아직 인간의 관측, 장비를 통해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되고 증명된 기정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양자역학의 가장 엄밀하고 정교한 수학적 계산 방정식과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돌려낸 천체 물리학의 정교한 시뮬레이션들이 반복해서 일관되게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는 물리학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매우 뚜렷하고도 치명적인 논리적 가능성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분명합니다. 대체 왜 이토록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에는 생명과 물질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법칙과 동시에 모든 존재하는 물질을 한순간에 집어삼키고 붕괴시키는 이토록 완벽하고 기괴한 형태의 파괴자가 존재할 수 있는 수학적 구멍이 떡하니 뚫려 있는 걸까요? 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 법칙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물질의 완전한 안정을 영원히 보장해주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자신의 상태로 강제로 동화시키는 가장 끔찍하고 절대적인 형태의 입자적 감염을 시스템적으로 허락하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인류는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주를 꽤 많이 이해했다고 자만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주가 돌아가는 진짜 무섭고 근본적인 규칙의 절반, 아니 1%도 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어리석고 순진한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이 무심코 고개를 들어 도심의 불빛 너머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로 수놓아진 아름답고 조용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꼭 한 번쯤은 오늘 들으신 이 소름 끼치는 물리학의 비밀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저 멀고 고요하며 평화로워 보이는 별빛 사이에 아득하게 깊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단 한 번의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지구 전체를 흔적 없이 지워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파멸의 씨앗이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빛의 속도에 가깝게 얼어붙은 궤도를 그리며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 조준되어 날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칠고 폭력적인 우주 속에서 정말로 물리법칙에 안전하고 완벽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지구 탄생 이후 45억 년이라는 찰나의 시간 동안 우주적 지뢰를 우연히 밟지 않았을 정도로 기적에 가깝게 운이 아주 좋아서 지금까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남았던 것뿐일까요? 우주의 칠흑 같은 침묵은 우리의 이 두려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어떠한 자비로운 위로도 해주지 않은 채 그저 언제나 그래왔듯 차갑고 무심하게 팽창해가고 있을 뿐입니다.